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지난 주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수가 금요일날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를 깨고 마감을 했습니다. 700포인트를 깬 게 꽤 오래전 일입니다. 2019년 1월에 반등을 해서 쭉 뽑아 올려가지고 이제 한 이쯤 시점이죠. 이쯤 시점에 쭉 올라서 이제 770포인트까지 장중에 이제 마감을 했었는데 4월쯤에요. 근데 지금 급락을 하면서 69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690포인트가 깨지면서 700선을 지켜주지 못하는 바람에 신용 반대 매매에 따른 깡통 계좌와 또 그 반대 매매가 또 반대 매매를 불러서 계속적인 종목의 하락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도 진짜 제대로 데이트레이딩 매매를 하지 못했고 계속 시황 점검하고 종목별로 이슈 있는 거 파악하면서 거의 관망을 했습니다. 거의 관망을 했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물려 있는 바람에 그거 처리하느라고 상당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고 거의 제로 베이스 된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초에 좀 먹었던 것들 지금 다 토해내고 계신 분위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요즘 대출 이슈가 있어서 대출 규제되면서 부동산도 문제, 주식도 문제, 오로지 믿을 거는 이 직장인의 월급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매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단 증상이 계속 나서 조금이라도 장중에 좀 사고 싶고 이래요. 정말 그런데 꾹 참고 인내하고 정말 들어갈 시기가 와서 들어가는 것과 또 이제 테마주별로 이슈가 확 몰리는 테마주를 적절하게 단타를 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수는 이렇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종 반대 매매 관련된 보시면 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이 기준은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보시면 코스닥 지수와 기타 여러가지 지수며 포인트 신용 관련된 잔고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이트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제가 로우 데이터를 엑셀로 받아서 그 엑셀을 차트로 수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7년 7월에 913포인트로 근 3개년 내 최고 지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역대급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913포인트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쭉 빠졌죠. 700선을 거의 한 3-4개월 만에 하회해버리고 계속 지금 요 선에서 맴돌고 있어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계속 맴돌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바이오도 왔다 갔고 또 대북주도 왔다 갔고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가 들썩들썩 있는데 다양한 테마가 왔다 갔지만 어쨌든 결론은 2017년 7월 이후로는 지수가 쭉 빠졌다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 신용거래잔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제가 보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2014년 동기간입니다.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동기간에 신용거래 잔고 추이를 그래프로 좀 봤는데요. 2018년 1월에 신용거래 잔고가 신용거래한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6조 정도 돼요. 6조 4천억 원 정도 되고 이때 이후로는 신용거래가 좀 쭉 빠지다가 2018년 12월부터 다시 또 늘고 있습니다. 6조 선을 거의 가까이
돌파하려고 가고 있는 상태예요. 4월 마감 자료이기 때문에 5월 마감하고도 이제 제가 한번 볼 건데 신용거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신용거래가 늘어나면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냐? 신용거래가 늘어난다는 건 어쨌든 시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움직이기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에 시장 환경이 좋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와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코스닥을 살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죠. 더할 나위 없어요. 한 200, 300만원 가지고 뭐 거의 뭐 한 1000만원 가까이 사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이만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요즘 뭐 부동산 갭 투자도 붕괴되고 있듯이 이 주식시장도 신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털고 가려는 세력과 기관, 기타 등등의 알게 모르게 여러가지 복합적인 게 작용해서 개미를 거의 털고 가요.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도 물론 미수로도 많이 사고 신용도 가끔 매수를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미수를 좀 많이 썼었는데 미수하고 신용은 좀 다른 게 같으면서도 다른 게 미수는 당일날 보통 한 200 정도 가지고 한 400에서 800 정도 살 수 있거든요. 이빠이 땡기면 한 200이면 한 800 정도만 800만원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럼 당일날 사서 진짜 가는 종목에 묻으면 당일날 팔고 나오면 뭐 이자도 없고 아무런 게 없는데 당일날 안 팔고 이틀 뒤까지 버티고 그러면 동결계좌 돼버려요. 미수 동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수는 못 쓰고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신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비율이 있습니다. 신용 같은 경우에는 신용 썼을 때 담보유지 비율이 140%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담보유지 비율 140%가 깨지면 그게 두 번 연속으로 140%가 깨지면은 오늘 만약에 139% 현금이 없어서 시장이 빠지는 바람에 그 다음날 내일이 또 뭐 138%, 그러면 담보 부족이 뭐 퍼센테이지로 뭐 2, 3%고 금액으로 뭐 150만 원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금액을 오전 8시 반까지 채워넣지 못하면 장 시작 전에 하한가로 주문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그 금액보다 조금 더 손해를 많이 봐요. 이게 주문을 하한가로 내버리기 때문에 그 로직은 어쨌든 하한가로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통화를 하면 정확하게 그 로직을 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놔서 팔게 합니다. 저도 반대매매 당한 적 있어요. 예전에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답이 없죠. 순식간에 그냥 날아갑니다. 담보 비율을 맞출지언정 그렇게 담보 비율이 높은 상태면 그냥 뭐 손해가 눈덩이같이 불어나요. 그러면 저만 반대매매 당하느냐?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5% 10%씩 빠지면 반대매매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날 뭐 한 이틀 뒤에 반대매매를 당했어요. 그럼 그 반대매매가 시작과 동시에 물량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또 빠져요. 또 개파락합니다. 물량 많이 나오면. 그러면 그 빠진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 반대매매 그 담보 비율 140%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또 빠져요. 계속 빠지고 담보가 거의 한 종목별로 따지면 한 10% 정도부터 한 4% 5%까지 빠져야 멈춰요. 보통 일반적으로. 담보 비율 10% 넘어가면, 제 신용 비중이 1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털려고, 뭐 누가 터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력이 터는 건지 뭐 어떻게 털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수가 빠지든 뭐 기타 법인이 팔든 기관이 팔든 뭐 하물며 뭐 외국인이 팔든 그 종목 신용을 그렇게 두질 않아요. 보통 그 정도로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핫 이슈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테마주 같은 것들 해서 어쨌든 그렇고 지금 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잔고가 늘고 있다. 이게 종목은 아니라 코스닥 전체가.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언젠간 털겠죠. 갑자기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털리면 또 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털린다. 그러면 깡통계좌 나오면서 시장이 더 무너진다. 그때쯤 되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거나 혹은 기관이 잡아서 끌어올린다. 개미만 털리고 저점에 애들이 잡는 거죠. 기관 외국인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외국인 시가총액 한번 볼게요. 외국인 시가총액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개년간
뭐 거의 20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2017년 7월에는 44조 3천억 원 정도 외국인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매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급격하게 빠집니다. 2017년 8월부터 쫙 빠졌습니다. 쫙 빠져서 지금은 한 20조 정도 수준. 계속 왜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외국인 뭐 자금 이탈, 외국인 뭐 나간다. 그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외국인 자금이 나가면 결국에는 거래가 붙으려면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자금이 있어야 뭘 사든지 하는데 개미만 사서 뭐합니까? 개미만. 외국인이 사든 누가 사든 사줘야 수익을 보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코스닥 지수 신용거래 잔고 외국인 시가총액 이 세 가지를 한번 겹쳐서 봤습니다. 이 왼쪽에는 이 왼쪽 수치는 신용 잔고 금액 수치고요. 나머지는 수치 기입을 안 했습니다. 요 세 자료 다 앞서 있는 자료들 엮어서 본 거고요. 요 남색깔로 되어 있는 차트는 이 코스닥 지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시총은 요 초록색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신용 잔고입니다. 2017년 7월 아이러니하게도 코스닥이 최고치를 찍으면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코스닥이 빠지면서 외국인이 빠졌죠. 그죠? 비교하시면 결론은 뭐냐? 부인하고 싶지만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상당 부분 비중이 크다. 코스닥인 외국인이 어쨌든 사줘야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신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빠진 거는 고스란히 코스닥도 빠지고 있죠. 물론 저희가 잘못한 건 없죠. 이 트럼프가 계속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저희 시장뿐만 아니라 뭐 중국 시장, 미국 시장, 뭐 아시아 기타 여러 가지 종합 지수를 아주 떡락을 시키고 있어요. 떡락을 지금. 보시면 이런 상황이고, 신용잔고 보시면 이건 조금 반대죠. 얘네가 떨어지니까 잔고가 좀 늘어났다가 지수가 또 올라가니까 잔고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했다가, 이때부터 빠질 때부터 잔고가 급속하게 올라가요. 빠지니까 사서 올라가겠거니 해서 이제 뭐 물타기 하든 저점 산다고 생각해서 사는 건데, 이빠이 빠져야 또 이 신용잔고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쭉 얘는 더 팔게 되고, 어쨌든 이 시기 가겠지 싶어서 사는 요 시기가 정확하게, 만약에 신용잔고 높아지면 괜찮은데 얘는 빠지면서 잔고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시점 2018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9개월 동안 잔고가 한 64조 원 정도에서 40조 원대로 확 줄여버려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신용잔고에 있는 것들을 상환을 해가지고 대출을, 똑같거든요. 일반 대출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그 대출을 상환을 해가지고 이게 신용잔고가 줄어들었을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죠. 물론 그런 물량도 일부 있겠지만 지수가 빠지면서 계속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종목들에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쭉쭉 빠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수가 빠질 때 이 시종 잔고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반대 매매 다 당한 거죠. 쭉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좀 찍었다가 장이 좀 이제 괜찮게 갈 거란 느낌을 받고 있으니 잔고도 또 높아졌는데, 이 시점에서 또 지금 완전히 빅엿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때문에 코스닥이 또 600선이 붕괴가, 690선, 그 700선이 붕괴가 됐어요.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진짜 3년 내 저점 600 언제 600 몇 선이 볼까요? 한번 600 코스닥이 한 600선 이 라인업이죠. 여기 이 정도까지 만약에 진짜 붕괴돼서 600선 깨져버리면 답 없습니다. 더 빠져버릴 거예요. 지금
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고 테마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예요. 지금 개별 종목 장세,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별로 등락이 심한 장세. 그렇다는 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첫 번째는 미수 신용은 절제한다. 고수분들이라면 쓰십시오. 저는 그렇게 대단한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열심히 배우면서 공부하는 직장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할 생각이고요. 고수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써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절제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손해본 것들 어쨌든 반대 매매를 맞아서 정말 있는 것들 다 팔리지 않고서는 어떻게든 버텨서 반등 칠 때 조금씩 또 기회를 보시면 돼요. 반등 칠 때 어쨌든 간에 반등 쳐서 확보한 자금이 있으면 그때 조금 손해보고 팔고서라도 장이 또 좋아지면 매매할 종목들은 분명히 생겨요. 분명히. 어쨌든 시장에서 이 증권사들, 이 개미 투자자들, 주식들, 이 자금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 계속 운영하게 할 수 있는 큰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이 자금들 다 빠져나가고 외국인들 기관들 다 팔고 개미도 다 나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간 들어와야 되고 그 자금은 활용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소나기 좀 피하자라는 거고, 신용 미수는 정말 절대로 쓰지 마라. 이제 이 시기는 우선은 있는 돈 가지고 장투하지 마시고 단타로 하실 때 잘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한 테마 가지고 일주일 시세 주면 한 일주일 빠졌다가 또 다시 시세 줬다가 막 이래요. 돌아가면서 테마가 움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연초에 뭐 있었나요? 보시면 미세먼지 또 테마 줬다가 또 뭐 홍준표니 이런 정치 테마주 또 줬다가 대북주 줬다가 그죠? 그래핀 줬다가 뭐 히토류 또 관련한 화웨이 이슈가 있으니까 히토류 관련한 것도 줬다가 갑자기 비트코인 관련한 게 또 떴다가 최근 장 요즘 마감 말에는 이번 주에는 또 뭐 정치 테마도 좀 움직였다가 이러잖아요. 계속 그걸 좀 보면서 민감하게 유튜브를 보시든 신문을 보시든 하셔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겠습니다. 예. 아 이거 가겠지, 저점에서 잡자, 장투한다. 요즘 시장에가 안 맞아요. 예전처럼 잡아서 2, 3년 묵히면 2배, 3배 주고 모든 종목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선별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정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충성적인 로열티 있게 어떤 회사를 사서 가지고 있는 것만이 주식 투자인가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함. 그래서 어쨌든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저 같은 하수도, 여러분 같은 고수분들도 모두 이런 극심한 하락장에서 잘 숨고르게 하셔가지고 또 언젠간 반등하고 칠 테니까 그때 수익 잘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모두 다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